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도 동수역학에 관련된 연습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동수역학에 관련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경이 15cm인 배관에 5 입방미터 per 미닛으로 물이 정상류로 흐르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정상류로 흐른다라는 것은 정상류의 특징은 뭐다? dt, 시간에 따라서 유체의 특성인 밀도라든지 dt분의 온도라든지 dt분의 압력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일정하더라라는 내용이고, 물의 평균 유속은 얼마냐라는 거죠. 자, 유속을 구하는 문제는 유량과 직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공식? 연속 방정식 중 최적 유량인 Q는 AV 공식을 적용을 해줘야 되고,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 V로 표시를 할 수가 있더라. 자, 여기서 구하는 것은 뭐기 때문에? 속도이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얘가 우변으로 이항해 보면 파이 D 제곱 4Q로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식을 유도를 했으니 이제 숫자 대입해 주시고 단위만 맞춰 주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연속 방정식에 대한 공식 Q는 AV에서 V는 A분의 Q,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기 때문에 파이 D 제곱 분의 4Q로 표현할 수 있더라. 자, 유량은 4 곱하기 유량은 5 입방미터 per 분이고 파이 D 15cm니까 0.15m로 표현할 수 있더라. 자, 여기에서 유속은 무슨 단위이기 때문에 세크 단위이기 때문에 분을 세크로 단위 변환하기 위해서, 자, 분모에 분이 있고 그러면 분자에 1분과 분모에는 60초를 곱해서 얘는 약분이 되기 때문에 숫자 크기에는 변화량이 없더라. 그래서 단위만 변화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봤더니 4.7157m/s가 되고, 반올림은 어디서부터?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4.7m/s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평균 유속을 구하는 거고, 유속을 구하는 공식인 연속 방정식, 연속을 구하는 연속 방정식인 Q는 AV 공식을 적용을 해주고, 여기에서 유속인 속도를 놓고 나머지 식을 정리를 해보면 파이 d 제곱분의 4q이고, 자, 여기에서 유량이 분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뭐해서 단위 변환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 단위로 구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탱크 밑면에 물이 5 입방미터/s로 일정하게 흘러나가고, 자, 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나가는 유량이 0.05 입방미터/s로 물이 흘러가고, 위에서는 여기서는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단면적은 A가 0.025 입방미터 곱하기 속도는 얼마? 8m/s로 이렇게 공급이 되더라. 자, 나가는 유량을 Q1이다 라고 하고 들어오는 유량을 Q2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여기에 늘어나가는 유량 그러면은 델타 Q죠. 델타 Q는 큰 것분의 작은 것으로 빼주면 되겠죠. 유입량 Q2 마이너스 Q1, 얘는 유입 들어오는 물의 양, 얘는 유출되는 물이 나가는 물의 양으로 구할 수 있더라.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이걸 구하는 거고, 우리가 구하는 건 델타 Q고, 유량은 연속방정식 Q는 AV 공식으로 적용할 수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유출량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유입량을 구해서 그 차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연속방정식을 위해서 하는 거고, 탱크 내 저수량은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의 차이로서 나머지는 유량이 늘어가는 양을 구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늘어가는 양 델타 Q는 들어오는 양은 단면적 A가 0.025제곱미터, 속도는 8m/s라고 했고, 유출량은 0.5 입방미터/s. 이 두 개 단위 입방미터/s와 입방미터/s의 차이기 때문에 단위는 입방미터/s로 볼 수 있더라 라는 거죠.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보면, 자, 들어오는 양은 나가는 양에 비해서 들어오는 양은 더 많기 때문에 0.15 입방미터/s만큼 물이 증가하고 있더라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문제를 선택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탱크에서 수조 탱크에서 물이 나갈 때 나가는 양인 유출량과 들어오는 양인 유입량의 차이에서 얘가 얼마만큼 이렇게 증가하는지 물어보는 유형이다 라는 거죠. 자, 유량을 구하는 공식인 어떤 공식? 연속방정식 Q는 AV 공식, 또 단면적을 구하는 4분의 파이 D제곱 곱하기 V로 구하는 공식으로 우리가 이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비교적 간단한 유형 중에 하나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라는 내용입니다. 자, 연속방정식에 대한 공식은 뭐다? Q는 AV 공식을 적용을 해주고 있고, 얘는 단면적의 변화 없이 얘는 뭐가 되는 질량이 보존이 되는 법칙이다라는 거죠. 즉 유체가 이렇게 단면적이 변화해서 흐를 때, 자, 좁은 단면적을 우리가 1번 지점, 넓은 단면적을 2번 지점이다 라고 할 때,
자, 좁은 쪽을 Q1의 유량, 넓은 쪽을 Q2의 유량. 그래서 유량은 누출이 없다, 즉 누설이 없는 상태에서 1번 지점에서 흐르는 유량이나 2번 지점에서 흐르는 유량이나 일정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한다. 예, 맞는 말이죠. 유체에 흐르는 양이 변하지 않은 질량의 보존의 법칙을 만족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뉴턴의 제2법칙을 만족하는 공식이다. 이 법칙은 어떤 공식이겠어요? F는 ma를 작용하는 공식, 운동량 방정식이죠. 단면적과 유량은 서로 반비례한다. 단면적과 유량은, 자, 단면적이 증가할수록 유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한다는 관계를 구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틀리고 세 번째 보기도 다르더라. 연속 방정식에 따르면 실제 유체인 경우 경계면에서 속도는 상대적으로 0이어야 된다. 경계면에 대해서 상대 속도는 0이 아니죠. 마찰에 의해서 손실이 줄어들 수 있지만 0은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연속 방정식을 만족하는 연속 방정식은 무슨 법칙? 질량의 보존의 법칙을 만족하는 식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연속 방정식이란 뭐다? 질량의 보존의 법칙을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이다. 즉, 배관 내 흐르는 유체 유량은 단면적 변화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흐른다라는 거고, 유량은 단면적과 속도에 비례한다. 즉, 유량이 커질수록 유량이 커진다. 단면적이 커질수록 유량은 증가하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유량도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고, 연속 방정식에 대한 공식 Q는 AV 공식은 무슨 유량이다? 최적 유량을 나타내더라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경 20cm의 소방용 호스에 물이 질량유량 100kg이 흐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평균 유속은 몇 미터 퍼 세크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자, 유체가 흐를 때 나타내는 질량유량을 물어보는 내용이고, 질량유량에 대한 공식 어떻게 된다? M은 로 AV 공식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다? V는 로 A분의 M으로 구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로 파이 D 제곱 4M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질량유량 있죠? 있고 밀도, 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물의 밀도는 1000kg per 입방미터다 라고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고, 자, 직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면적을 구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량유량에 관련된 질량유량의 공식으로 우리가 속도로 놓고 공식을 유도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유도된 공식의 숫자를 대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질량유량 M은 어떻게 된다? 로 AV 공식에서 V는 로 A분의 M으로, 그래서 로 파이 D 제곱 분의 4M으로 구할 수가 있더라. 자, 이렇게 유도된 공식으로 숫자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다. 자, 속도는 로 물의 밀도 1000kg/입방미터, M은 질량유량, 그래서 100kg/s, 그다음에 파이 D제곱 20cm니까 0.2m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단위만 한번 보겠습니다. 분모에는 kg/s가 있고, 분모는 kg/입방미터와 미터의 제곱으로 될 수 있더라. kg 약분되죠. 미터의 삼승과 미터의 제곱 약분돼서 미터만 남고, 분모의 분모니까 분자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인 속도 단위를 구할 수가 있더라. 자, 이렇게 숫자를 대입한 것을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보면 3.18309 미터 퍼 세크로 구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아래 그림과 같이 수평 벤추리관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B의 단면적은 단면 A와 C에 비해서 4분의 1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4고 얘가 단면적이 1이다 라는 내용이고, 연속방정식과 에너지 보존을 법칙을 고려할 때 어느 것이 맞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연속방정식은 뭐냐면 배관에 흐르는 유량 Q는 AV는 얘는 일정하더라 라는 거죠. 뭐에 상관없이, 단면적에 상관없이 일정하더라는 거고, 자, 베르누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감마분의 P 플러스 2지분의 V의 제곱 플러스 Z는 일정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Z가, 자, A 지점을 ZA, B 지점을 ZB다라고 할 때 동일한 높이다라는, 그러면 얘는 일정하더라라는 거고, 그러면 변수가 무슨 변수? 압력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만 남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단면적이 유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단면적이 작아지면 속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자, VA는 VB보다는 뭐가? 속도가 B가 더 크고, 그다음에 VC도 속도가
뭐가 더 크다? VB가 B의 이 지점의 속도가 빠르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B 지점에서는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압력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 에너지가 빨라지는 만큼 뭐는 압력 에너지는 작아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면 압력은 작아지는 형태가 되더라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B 지점의 압력은 감소하고 A와 C 지점의 압력은 감소하고 속도는 증가하는 형태로 보이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B 지점의 압력이 감소하더라. B 지점의 유속은 증가하더라. 얘는 감소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B 지점의 압력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다? 3번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 감마분의 P 2지분의 V의 제곱 플러스 Z는 일정하더라 라는 거고, 유체가 흐르는 유동 에너지 합은 일정하고 그 에너지 형태는 압력 에너지는 감마분의 P, 운동 에너지는 2지분의 V의 제곱, 위치 에너지는 Z로 표시를 하더라. 단면적이 감소하면 감소하는 만큼 속도는 증가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뭐에 의해서?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그리고 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한 에너지만큼 뭐가 감소하더라? 압력이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게 연속 방정식과 베르누이 방정식의 상관관계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경이 150mm인 배관을 통해서 8m/s의 속도로 흐르는 물의 유량은 몇 입방미터/s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연속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이죠. 자, Q는 AV 공식이고, 자, 직경은 나와 있으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V로 표시할 수가 있다. 자, 이 단위는 뭔데? 입방미터/s인데 물어보는 단위는 입방미터/분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만 신경 쓰면 된다? 단위 변환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구할 때 뭘로? 세크가 아니라 8 입방미터/분으로 단위 변환을 해주면 되고, 자, 직경 단위도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미터로 단위 변환해서 구하는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속 방정식에 대한 최정유량보다 Q는 AV 공식. 자,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제곱 V로 표시를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자, 직경은 15cm, 150mm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 0.15m의 제곱. 자, 속도는 8m/s인데 뭘 구하기 위해서 세크를 단위를 초 단위를 분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분모에는 60초, 아니 분모에는 1분, 분자에는 60초를 곱해주면 뭐가 얘와 약분이 되니까 단위가 무슨 단위?
분단위만 남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봤더니 8.4823 입방미터 퍼 분이 되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연속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물의 유량을 구하는 공식인데, 유량의 단위가 입방미터 퍼 분이기 때문에 속도를 미터 퍼 세크의 속도를 미터 퍼 분, 1분당 몇 미터가 이동하는지 속도로 단위 변환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유량, 분당 이동하는 최적 유량을 구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도 동수역학에 대한 문제, 연습 문제 풀이를 해봤고, 연속 방정식에 대한 공식, 최적유량, 중량유량, 또 베르누이 방정식과 관계식에 관련된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이런 부분은 G클래스에 나와 있는 강의 Q&A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